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 정말이더군요.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귀에서 소리가 사라집니다. 친구의 입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저는 수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예쁘게 태어난 만큼 편하게 살았겠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제 인생은 예쁘다는 말 때문에 흔들렸고 결국 부서졌고 아주 멀리 돌아서 다시 일어선 삶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동네를 걸어가면 어른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참 예쁘게도 생긴 아이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저를 작은 연예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 말만 듣고 자라니 저는 착각했습니다. 예쁘면 선택지가 많을 줄 알았고 예쁘면 뭐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요. 학교에서 저는 농구부, 테니스부 두 군데에서 뛰었습니다. 체력 좋고 활발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성적이었습니다. 대학은 가고 싶은데 기초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과외 선생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날 고2 여름 선생님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오늘부터 같이 잘해봅시다. 그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춘기였던 저는 작은 친절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제를 틀려도 야단치지 않고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던 그 표정, 그 말투, 그 모든 것이 어린 제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미팅에 불려다니고 길을 지나면 번호를 묻는 남자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늘 그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자가 앞에 있어도 고등학생 시절 첫사랑 같은 그 과외 선생만 생각났습니다. 첫 감정, 첫 기대, 첫 설렘 그게 제 마음의 기준이 돼버렸죠. 시간이 흐르고 정말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맞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 그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7남매의 막내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저도 막내라 귀여움받고 컸지만 시집살이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장보기, 병원 모시기.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시어머니는 고생이 많았었는데 그분의 고생은 고스란히 제 고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10년,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후 다시 돌아온다기에 주말마다 집에 오기로 하고 남편 혼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매주 오던 남편이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 연락 없이 주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꺼져 있었고 늦게 전화하면 늘 한마디였습니다. 피곤해서 잠들었어. 그렇게 2년이 지나 복귀했지만 남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고 언제부터인가 그는 거의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너희 남편 다른 여자 있어. 순간 세상이 회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속이 확 뒤틀리고 전신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을 위해 내 젊은 시절,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조건 훨씬 좋은 구혼자들도 다 거절하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나를 짓밟다니.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시집살이만 20년 가까이 했던 터라 세상에 혼자 선다는 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아둔 돈을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지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했던 것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그따위니까 내가 딴 생각을 하지. 너는 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거니? 맨날 아무 생각이 없이 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냐? 그날 남편은 제 존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젊음을 바쳐 모신 당신 어머니는 내가 버틴 모든 시간은 뭐였던 거야?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외도는 제 탓이고 투자를 망한 것도 제 탓이고 세월을 버린 것도 제 탓이라고. 결국 그는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랑은 못 살겠다 나가. 저는 그렇게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수십 년을 가정을 위해 희생한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이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살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일도 하고 마트에서 물건 파는 일에 계단 청소, 남의 파출부로도 일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선 손이 트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도 사람 좀 만나. 너 혼자 너무 오래 아파했어. 처음엔 듣기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계속된 권유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참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투와 행동에서 묘하게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가면 제 접시에 먼저 반찬을 올려주고 길을 걸으면 혹시 넘어질까 제 팔을 살짝 잡아주고 힘들어 보이면 말했습니다. 힘들면 기대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에 기대도 된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파고들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분이었고 늘 공허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보다 더 귀한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겠거니 생각하며 따라갔는데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말 그대로 저택이었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그가 엄청난 부동산과 자산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남은 인생을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꿈꿨던 곳들, TV에서만 보던 풍경들, 남의 사진 속에서만 보던 장면들, 그 모든 곳에 이제는 제가 서 있습니다. 어느 따뜻한 해외 골목길에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울지 않았을 텐데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수연 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바로 그 수연 씨예요. 저는 뒤늦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은 잔인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시 뒤집어 놓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예쁘다는 말보다 사랑받는다는 말보다 누군가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저는 아주 늦게 온 행복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